자, 두 번째 파트 소방시설입니다. 소방시설은 불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설비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 일단 불이 났을 때 필요한 거 소화를 해야 되겠죠. 자, 소화를 할 수 있게 설치된 장비들을 얘기합니다. 간단한 소화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치를 해야 되는 것들. 할로겐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천장에 이렇게 배관을 연결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소화 설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불을 꺼야 되는 거, 불이 난 것을 알리는 거, 경보 설비, 그 다음에 도망가야 되는 피난 설비가 있습니다. 자, 소화 설비는 불을 끄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이제 설비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전기 설비에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자, 우리 집이나 뭐 사무실이나 어느 공간이든 소화기가 하나씩은 공간 안에 비치가 돼 있죠. 자, 그 소화기가 소형 수동식 소화기인데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개씩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소요 단위, 능력 단위라는 말은 자, 소화 설비 하나가 소요되는 불을 끌 수 있는 공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기 1개가 소요되는 공간이고요. 제조소나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1개, 4개이고 저장소의 종류는 8개입니다. 제조소나 취급소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의 소화기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50제곱미터마다 또 1개의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내화 구조인 경우 100제곱미터고 비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입니다. 내화 구조보다 비내화 구조가 이렇게 공간이 반이 줄어드는 이유는 내화 구조는 불에 견딘다는 뜻이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한 번에 다 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불에 견디는 소재가 아니라 불에 잘 타는 소재이기 때문에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장소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그리고 75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자, 위험물의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10을 곱한 만큼으로 그 위험물의 화재를 끌 수 있겠습니다. 자, 능력 단위는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 단위입니다. 자, 물통과 같은 경우에는 8리터가 0.3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조, 물이 가득 담긴 수조에 물통이 3개 있다면 80리터가 1.5, 수조에 물통이 6개 있다면 190리터가 2.5, 마른 모래가 50에 0.5, 팽창질소, 팽창진주하면 160리터에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에 있는 소요 단위와 연결 지어서 소요 단위가 2소요 단위다. 그러면 마른 모래도 능력 단위가 이만큼 됐을 때 서로 불이 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른 모래의 능력 단위가 2가 되려면 몇 리터가 있어야 되는지 이 표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50리터일 때 0.5니까 이게 2가 되려면 곱하기 4가 돼야 되고, 여기도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200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마른 모래 200리터가 있을 때 이 소요 단위만큼의 공간 또는 위험물을 이제 소화할 수 있다라고 계산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팽창진주함이 삽 1개를 포함하고 있을 때 능력 단위 1인 용량은 160이 되겠죠. 단순하게 이렇게 용량과 능력 단위를 알고 있는지를 문제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알코올류 2만 리터에 대한 소요 단위는, 자, 알코올이 2만 리터일 때 일단 소요 단위가 몇인지를 구해야 하는데, 지정 수량의 10을 곱했을 때가 1소요 단위가 됩니다. 알코올류의 경우에는 사류 위험물이라서 400리터의 지정 수량을 가지는데 1소요 단위는 4000리터가 되겠죠. 자, 4000리터가 1소요 단위니까 2만 리터는 5소요 단위가 됩니다. 자, 이렇게 5소요 단위인 경우에, 자, 소요 단위로 끝나기는 하지만, 자, 여기에 뭐 마른 모래가 몇 리터 필요하겠냐라고 하면은 5 능력 단위가 될 만큼, 즉 50리터가 0.5니까 5가 되려면 뭐 500리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한 번 더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오른쪽을 또 보시면요. 간단한 소화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화기를 사용할 때 적응 화재 A, B, C, D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에
맞춰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ABC 소화기라고 써 있는데 D급 화재에 해당하는 뭐 금속 화재에 사용한다던가 이러면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성능에 따라서 방출거리 내에서 사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사용하고 그리고 양옆에서 빗자루로 쓸듯이 방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풍상에서 풍하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바람을 등지고 사용할 것과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적어 두시면 되겠고요. 또 소화기 표시를 할 때 A-2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것은 어디에 적응할 수 있는지 능력 단위는 몇인지라는 뜻입니다. 자, 소화설비에서 대표적인 첫 번째 소화설비는 옥내 소화전입니다. 건물 내에 이렇게 소화전이라고 써져 있는 이런 스테인리스 판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옥내 소화전은 건축물의 각 층마다 당해층의 부분에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전은 각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씩 설치를 해야 되고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수원의 수량은 개수 최대 5개의 7.8을 곱한 만큼 되도록 수원의 수량을 마련해야 됩니다. 물 탱크의 양을 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각 층을 기준으로 모든 소화전을 사용했을 때 방수 압력이 350kPa, 방수량이 260L 이상이 돼야 되고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되는데 비상전원은 45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표시해드린 내용들은 실기에서는 빈칸으로 또 필기에서는 이 안에 내용을 숫자가 몇이 들어갈지를 고르는 용도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밑줄이나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문제와 같이 옥내 소화전 설치 기준에서 제조소 등의 건축물 층마다 호스 접속구까지 몇 미터 이하로 되어야 하는가, 위쪽에 있는 그 수치를 바로 이제 몇인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이런 식으로 법령에 나오는 수치를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25m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때 수원의 수량을 구합니다. 자, 수원의 수량은 물의 양인데요.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최대 5개의 7.8 세제곱미터를 곱한 만큼, 그리고 옥외 소화전의 경우에 최대 4개에다가 13.5를 곱한 만큼 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4개니까 4 곱하기 7.8을 해서 31.2가 답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수원의 수량만 보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 옥내 소화전인지 옥외 소화전인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옥내 소화전 설비가 배관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배관에 대한 내용도 가끔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때 필기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부식되지 않는 관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펌프를 이용한 가압 송수장치의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한다. 그리고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불을 끄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다 보니까 힘이 약하면 안 되겠죠.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전용으로 해야 된다. 즉 반대말로 하면 겸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압 송수장치는 압력을 주는 펌프와 같은 그런 역할인데요. 전체적인 숫자를 다 더한 다음에 0.35나 어떠한 이제 다른 수치의 경우에는 35를 더했을 경우에 송수장치의 압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소화설비의 종류는 크게는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소화설비는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크게 구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분말 소화설비라던가 강화액, 포,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설비는 모두 물분무 등에 포함이 되는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소화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물분무 등에 해당하는 소화설비가 아닌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가 있다라는 것을 구분지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5개 소화전 설비입니다. 5개 소화전은 바깥에 이렇게 빨간색의 십자가 모양으로 있는 설비이고요. 방호 대상물마다 건축물의 1층, 2층까지는 5개 소화전으로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층 이상은 5개 소화전으로 끄는 용도가 아니고요. 호스 접속구가 아까 옥내 소화전은 25m, 지금 5개 소화전에서는 40m가 되겠습니다. 수원의 수량은 최대 4개의 13.5를 곱한 만큼 해야 되고요. 5개 소화전의 방수 압력은 350, 방수량은 450리터 이상 돼야 됩니다. 자,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되고 5개 소화전에서 중요한 점은 5개 소화전 함, 그 네모나게 호스가 들어있는 함인데요. 이 함이 5개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원의 수량을 구할 때 옥내 소화전인지 5개 소화전인지 먼저 구분을 하고, 지금은 5개 소화전이니까 6개가 있더라도 최대 4개까지만 계산을 해서 13.5를 곱하면 54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스프링클러는 천장에 설치해서 불이 났을 때 바로 감지가 되면 물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설비입니다. 뭐 밭에 물 줄 때도 많이 사용하고 뭐 잔디나 이런 데도 물 줄 때 쓰일 수 있는 설비이죠. 지금은 이제 소화 설비로서 주방이나 이제 아파트 천장 같은 부분에 자동으로 설치되는 그런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장에 설치가 되는데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수평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있고요. 스프링클러의 방사구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 그 다음에 설치 개수 2.4를 곱한 양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스프링클러는 일단 감지가 되면 불을 끄기 때문에 초기 진압에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천장을 뜯어서 설치해야 되는 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고 시공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는 방사압력이 100kPa입니다. 자,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 그리고 물분무 등의 경우에는 방사압력이 모두 동일하게 350kPa인 반면에 스프링클러는 이 정도로 강한 압력으로 하게 되면 천장이 다 뜯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압력이라서 350으로 할 수 없고 100kPa로 합니다. 방수량의 경우에는 1분당 80리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각 노즐 또는 헤드 끝부분이 방사압력이 다른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옥내 5개 물분무 소화 설비는 모두 350kPa입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에서 방사구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원의 수량은 1제곱미터당 20리터를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면적의 20 곱하기 30을 한 만큼 수원의 수량을 만족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거의 10년 이상의 기출문제 중에서 사실 한 번만 출제된 거라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 출제가 됐던 문제는 여러분 시험장에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정도는 한번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방사압력은 위에서 문제 풀었다시피 350kPa이죠. 자, 다른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포소화 설비에 대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포 헤드의 표면적이 9제곱미터고 방사량이 1분당 6.5리터 이상의 방사량이 돼야 된다. 그리고 포 방출구의 개수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활성가스나 포소화 설비나 다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랑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자주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수동식 소화기에 대한 부분에서 대형 수동식 소화기는 보행거리 30m마다 설치가 돼야 되고, 옥내 소화전 설비, 5개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 설비랑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대형 수동식 소화기는 보통 지하철역 안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바퀴로 끌 수 있는 형태고 호스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 형태입니다.
능력 단위가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으로 굉장히 크기가 큰, 양도 많은 그런 큰 소화기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유효한 부분에 설치를 하는데 보행거리가 20m 이하로 돼야 된다는 점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왼쪽 그림과 같이 평소에 잘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에 경보 설비입니다. 경보 설비는 불이 난 걸 알리는 설비예요. 소리가 나거나 소리와 관련된 설비들은 다 경보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에는 소리 나는 걸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동 탱크 저장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소리 나는 설비, 경보 설비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90% 이상의 업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비상 경보 설비나 확성 장치, 비상 방송 설비 또한 사용할 수 있는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좋기는 하지만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보 설비, 확성 장치, 비상 방송 설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보 설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자, 여기까지는 다동화재 탐지 설비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 하면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일 때, 그리고 옥내 저장소의 지정 수량이 100배 이상일 때,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할 때, 처마 높이 6m 이상일 때, 그리고 옥내 탱크 저장소의 소화 난이도 등급이 1등급일 때, 옥내 주유 취급소일 때, 여기 중에서 이런 500제곱미터, 100배, 150제곱미터, 6m 요 정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조건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언제 설치를 하는지 이 숫자를 잘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확성 장치, 비상 방송 설비 중에 1개 이상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을 정리해 보자면, 경보 설비 중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쓰이기도 하니까 일단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사실 이 10배라는 기준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뿐만 아니라 비상 방송 설비, 그 외 등등의 경보 설비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고요. 자, 500이라는 것은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경계구역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원래는 층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지만 2개의 층에 걸쳐서 설치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원래는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지만 이 면적이 작아요. 작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만 설치하면 1층과 2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층에 걸치는 것이 5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일 때, 그러니까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가 아닌 일반 공간이 6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50m로 해야 되는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로 해야 됩니다. 한 변의 길이 보시고, 그리고 내부를 전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제조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 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비상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경보 설비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개 이상의 층에 걸치면 안 되고 한 층당 하나씩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화재 발생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전원 설치해야 됩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일반 점검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 점검표에 대한 내용들은 중요해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문제를 좀 어렵게 느끼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일반 점검표뿐만 아니라 제조소, 옥내 저장소의 일반 점검표 이런 식으로 일반 점검표를 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합격을 좌우할 만큼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일반 점검표의 점검 내용이
내용이 촌상 유무, 표시 적부, 경계구역 일람도의 적부, 기능의 적부.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봐야 하는 것이 어디냐? 라는 뜻인데, 변형, 표시, 기능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쓰지만 경계구역 일람도의 적부가 들어가는 것은 수신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수신기에 대한 항목이구나 이런 것을 찾을 때 일반 점검표가 사용이 되긴 하는데 크게 중요하게 외워야 될 정도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피난설비입니다. 피난설비는 도망갈 때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빛을 통해서,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안내하는 역할이고요.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층을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곳에는 유도등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경보설비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피난설비는 유도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피난구에 유도등을 설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를 설치해야 한다,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2층을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가 설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